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조선 수명단의 벼상 이용입니다. 발표를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조선 수명단은 자본주의 진영에서 지도자와 독재 체제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된 이른바 순회 집단이라고 간주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조선 수명단들이 지도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학 작품에서도 지도자를 둘러싼 행복한 수면단원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근거하여 지도자를 우러러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국가로 유사 가족으로 파악함으로써 단결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지도자의 비호 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미술 화첩에 실린 조선소년단원을 그려진 작품을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은 모두 소년단에 입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소년단원이라는 붉은 소년단 넥타이를 맨 아동을 가리킵니다. 북한미술 화첩에 보이는 소년단원 이미지형은 지도자를 둘러싼 소년단원을 비롯해서 야영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들의 모습, 그리고 항유역대회를 도와준 일제시기 소년단을 그린 작품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 범추에서 벗어나는 모습으로 소년단이 그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소년단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소년을 비롯한 사회주의 영역의 소년단 벼상과 비교함으로써 조선 소년단이 어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에 창립된 조직으로 김일성 사회주의 전년동맹 내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보이스카우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1950년대에 배제되면서 조선 소년단이 북한의 유일한 소년단체가 되었습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일정 감정기에 출범한 새날 소년단이 지금의 조선 소년단의 모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며 조선 소년단은 관복 후에 소련의 피오니에르 운동을 모방한 곳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 소년단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고 외국 내빈이 북한을 만무하여 맞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소년단의 강력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소년단 이미지에 한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술 작품에 나타난 소년단원 이미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지도자를 둘러싼 소년단원들. 2번, 소년단 활동. 3번, 봉사활동. 4번, 일제시대 항일유격대 관련 작품. 그 다음에 5번,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소년단원. 유형 1번의 작품은 조선 소년단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회화 작품에 나오는 북한 지도자는 자유롭고 포용력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인민을 위해서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인민들 앞에서 격의 없이 대하는 모습이 간조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일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는 사진과 영상, 가요 등에서 몇 번이나 재생산되었습니다. 미술 작품으로는 정석봉의 그린 아드님의 편지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선에서 인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곤의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와 같은 작품에서는 경무에 분주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를 위해 차를 세우고 사생에 몰두하는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는 지도자의 따뜻한 눈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은 단순히 지도자의 덕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자기 희생에 배우고 사회 공헌을 하고자 결의하는 인민의 덕을 진행하는 것이 한다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은 독재자에 대한 절대 복종을 표현하는 단순한 작품이 아닙니다. 소년단은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학교에서 마음씨도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높이 평가받은 학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소년단 입단이 허락됩니다. 학교 안에는 소년단실이 있고 간부 학생들은 교원이 여기서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소년단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뭐니 해도 야영입니다. 야영은 보이스카우트 운동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상쾌한 야영지에서 천막을 짓고 밥을 해먹는 재미와 학생들이 준비해온 게임이나 연극을 하는 즐거움이 야영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야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집을 떠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성장을 넘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소년단 활동에는 잠시만요. 이렇듯이 소년단 활동에는 학습과 놀이가 적절하게 결합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서 활동은 소년단 활동의 또 하나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소년단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김일성이 소년단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여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돕고 이끌어 화목하게 지내며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집단의 유익관이라면 서슴없이 나서는 분성을 길러야 장차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다. 소년단원들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배워갑니다. 유형 3번의 작품들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형 4번은 일제시대의 한일 유격대와 함께한 소년단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승국, 혁명군이 왔거나 그리고 김수광, 햇살과 같은 작품에 나오는 소년들은 나팔을 들고 있으며 그 역할을 나팔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선본대에 입대하시는 김정숙 여사에는 조끼를 잡고 맹세하는 김정숙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931년 9월 12일에 소년선본대에 입대한 김정숙은 나는 김일성 장군님이 혁명 전사된 영예를 안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굳세게 싸울 것을 조직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설명문에 붙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한 과폭의 문상으로 그려진 작품은 사회를 유사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소년단원들은 모범적인 아들과 딸로서 화면에 매치됩니다. 소년단원의 지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붉은 소년단 넥타이로 이 넥타이는 영예를 상징합니다. 소년단 입단식에는 가족을 통해 물려받은 넥타이를 선배가 신입단원에게 메어줍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은 문인이나 고위 인사가 넥타이를 돌려줍니다. 넥타이는 소중히 다루어야 하고 단정히 매지 않으면 질색을 받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주어진 넥타이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조선 소년단 묘사는 오늘의 소년단과 옛날의 소년단의 두 가지가 있으며 각기 의미하는 곳이 다릅니다. 문속에 앞서 소년단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대 규율을 솔선해서 지킴으로써 용해가 지어진다는 프레임 자체는 조선 소년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사회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실현되어 온 것입니다. 군대기 소년단 활동의 원류는 1908년 영국에서 설립된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있습니다. 소련의 피오니르 운동과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 역시 단체의 규율, 유니폼과 넥타이, 구호의 사연, 독특한 견례 등에서 스카우트 운동의 틀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운동은 단어들이 임무를 수행하면 예쁜 바지가 하나씩 수여되고 그것이 용예로 여겨집니다. 모범 단어는 유니폼에 달린 배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료들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용예가 아이들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자각과 본사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카우트 운동의 틀을 그대로 이용한 소련의 피오니르 운동은 1920년대 초반부터 독일, 중국, 조선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스카우트 운동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였지만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보이스카우트 운동과 피오니르 운동이 한동안 공존했다가 결국은 보이스카우트 운동이 완전히 배제되었거나 대폭으로 활동을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보이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평가는 부르주아지의 작은 군국주의자, 파시스트 양성 기관이라는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스카우트 운동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에 걸쳐 보이스카우트 운동의 반복론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또한 피오니르 운동은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국의 피오니르는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산가각 등 역사와 경위에서 소련의 피오니르 운동과 연결이 되는 소년단 활동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조직 중 대표적인 곳으로 중국 소년선봉대 호치민 양구 피오니르 오거나이제이션, 오르가니자ción de Pioneros José Martí, 라우 양구 피오니르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피오니르의 공통되는 상징은 역시 붉은 소년단 넥타이입니다. 이러한 피오니르의 문화는 피오니르 운동이 시작된 1920년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5회 공산청년 동맹 내회 집행위원회 보고에서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총 25개국의 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1920년 3월 현재 960명의 피오니르가 조선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일본 피오니르 운동 아직 시작하지 않습니다. 넥타이의 붉은색은 투쟁 과정에서 쓰러진 자의 피로 물든 조끼의 모서리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을 위로 높이 치켜드는 독특한 견례 방법은 1920년대 후반 소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A.R. 윌리엄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악스가 시간 낭비이기도 하고 잔티프스와 같은 질병이 진파를 피하기 위해 악스 대신에 개발된 것이 바로 고스 견례이라고 합니다. 이 피오네르식 견례가 각 지역에서 확산되고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피오니르 운동은 1920년 일어난 반제국주의, 반군국주의, 반신민주의 투쟁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긴 역사가 있는 것이며 모스크바에서 국제 피오니르 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각국의 대표가 파견되고 그 상황을 보면 매우 활발한 국제 연대가 실현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 소년단의 기억이 북한만의 것이 아니라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진영이 쌓아온 기억의 축적과 연결됩니다. 국민의 기억을 공유하고 전달을 하는 매체 중 하나로 기념 우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련은 물론 동독, 동유럽, 중국, 쿠바 그리고 북한에서 소년단 창립 기념일을 기리는 우표가 반복적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우표에 그려진 소년단원은 넥타이를 메고 피오니르식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스, 및 야영 등 피오니르 운동을 대표하는 행사 상황, 그리고 병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함께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표가 가지는 중요성은 우표 도안에 그려진 대상을 기념하는 것 외에 그 우표가 우편체들을 타고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오니르가 그려진 우표는 전 세계의 피오니르의 연대를 상기시키고 소년단이 없는 나라에도 피오니르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표라는 것은 국제성 신임 매체인 것입니다. 소년단원 이미지가 묘사된 시각 매체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회화 작품입니다. 인쇄물과 달리 회화 작품은 미술관이라는 권위 있는 장소에서 전시되어 세계에 하나뿐이라는 유일성 때문에 그려진 대상이 찬양하는 성격이 지닙니다. 소년단원들을 그린 회화 작품 수는 소련과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묘사 방법이나 주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 회화 속에 나타나는 소년단 이미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부터 말하자면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서양 미술 유형의 다른 작품도 섞여 있어서 이 분류를 포함하기 힘든 작품들도 많습니다. 소련 회화에서는 소년단원을 반드시 모범생으로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연히 만난 장면을 그린 듯한 학교에서 귀가해서 긴장을 푼 상태인 소녀단원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작품은 서양 미술의 전통인 인물 표현에 대한 관심에서 제작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이런 그 야영 장면, 그리고 그 트럼펫과 드럼을 연주하는 피오니르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그림들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수후 효과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일 운동에서 고수, 나팔수, 기수가 선전되고 집회나 모임이 있을 때, 회의가 있을 때 반드시 드럼과 트럼펫을 연주를 했답니다. 피오니에르는 소년들의 자치를 존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고수 및 나팔수는 소년들의 자립과 자치를 상징하고 자기들의 운동을 널리 알려주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야영 활동은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에는 보이스카우트가 시작한 것이었지만 소련 당국이 가장 힘을 기울인 것도 이 야영 활동이었습니다. 야영소에서 아동들이 집단 생활과 자치를 배웁니다. 유형 4번, 5번, 6번은 영예에 연관되는 작품들입니다. 소년단 활동에서 소년들의 가치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영예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것과 전체적으로 좋은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같은 수준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영예라고 생각하고 그런 배경에서 제국주의와 싸워온 조상들의 존재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스탈린 앞에 표니를 배치한 작품은 잠시만요. 지도자를 아버지로 삼은 의사 가족 관계의 표출이라고 본다면 극강회화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 아이들이 지도자에 다가가서 신성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반면 북한회화에서는 아버지인 지도자가 아이들에게 가서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호치민과 아이돌을 그린 회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아버지인 지도자는 일제시대로부터 오랫동안 가족인 인민을 위해 투쟁해왔다는 점이 몇 번이나 강조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이유가 그림 속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7번과 8번은 분명히 군사훈련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형 비행기를 손에 든 아이들과 체조하는 아이들입니다. 모형 비행기를 통해서 항공 기술을 가르치고 아동들을 예비 병사를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에서는 7번, 8번에 해당하는 작품을 찾기 힘듭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시대에 모형 비행기로 군사 교육을 했다는 그런 증거 사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 시간도 있고 소조 활동도 활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이 해화 작품 주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해화 작품을 보면 일상적인 소년단원들에게 중심 임무는 급방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소년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을 그리는 유례 없는 작품으로 증현일의 만견대 혁명학원을 자주신 위대한 연도자 김일성 동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총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영상으로는 눈에 익숙한 광경이지만 행진하는 것이 군복을 입고 소년단 넥타이를 맨 소년들이라는 데 어색함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견대 혁명학원이라는 제목을 보면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견대 혁명학원이라는 한일 혁명 투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위해 1947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미술관의 권리 회화 작품은 한국적으로 전시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훈련으로 어린이들에게 고생시키는 모습은 언뜻 보면 미술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회화 작품 속에서 소년과 군사훈련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항일 발치사안의 기억입니다. 발치사안의 후예가 당시의 발치사안처럼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릴 수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년들은 병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병화를 의미하는 하얀 비둘기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병화라는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견대 혁명학원 그림이 제작된 연도도 이미 짐작합니다. 1989년에 시작한 동유럽의 민주화, 1991년에 소련 붕괴, 1994년에 김일성 주석 사망, 그 직후에 일어난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해서 김정일 정권이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성공 사상을 내세운 것이 바로 1997년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회화 제작과 전시 시스템에서는 기억의 계승과 인민의 찬양 기능이 중요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북한 정권 회화 작품 제작에 주력하고 군정과 같은 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이용해서 인민의 큰 이야기를 조성하고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조선 소년단이 그려진 작품들은 통해 조선의 소년들이 한일 유역대와 함께 했었다는 일제시대의 기억을 계승하고 두 번 다시 노예 취급되지 않기 위해 사회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소년단 운동이 20년대에 시작된 거, 그리고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년단 운동이 아직 활발하다는 거, 활동 내용이 보이스카우트 운동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등을 감안하면 조선 소년단 활동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교육적 기능이 부각됩니다. 회화 작품에 나타나는 조선 소년단 소년단의 병화롭고도 이상적인 모습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광기 어린 충성심을 주제로 삼은 작품은 별로 없으며 소년단원으로서의 영예와 기품이 중심 테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단 작품에서는 일제 침략의 어두운 과거와 사회주의가 준비하는 밝은 미래가 표현되어 있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린들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적대하는 진영에서는 조선 소년단을 북한 독재자의 수호하는 도구라고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작품 분석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내러티브는 그것과 순서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답봐야 하는 제국주의는 아직 세계에 잔존하고 있으며 신선을 할 때 일제 강점기를 상기하고 한일 유격대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맥의 김일성이란 항일 유격대의 지도자이자 관북 후에도 인민을 위해 업무에 분주한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국민 통합을 위해 김일성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신원단 명칭의 대부분이 혁명 두사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사들의
희생 위에 사회주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직의 통합 체제는 투사의 상징성이 군사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진영에서 가해진 엄격한 제재 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의 투사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일본에서 다익 계열의 미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질의를 곧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에 계신 강민기 선생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다이미코 선생님의 조선소년단의 표상 연구는 1946년에 조선사회주의 청년동맹 내에 결성된 조선소년단을 소재로 한 그림 50여 점을 분석하고 소련 사회주의 소년단의 표상과 비교를 시도한 논문입니다. 한국에서 조선소년단에 관한 연구는 북한학 전공자들에 의해 북한의 정치, 사회와 가정의 특수성을 고찰하기 위해 다루어졌고 그 성립 배경과 조직 구조, 활동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년단을 소재로 한 이미지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좋은 연구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미술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께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소년단은 식민지하에 새날소년동맹, 조선길림소년회, 조선선봉대, 조선소년탐험대 등을 통합하여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소년단을 다룬 미술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유형을 8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나누어 주셨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 소년 조직들에 표현된 그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이미지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선소년단의 정통성이 항일 정신을 계승했음을 강조한 것과 연계된 회화작품의 변화 양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소년단을 그린 회화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 제작 연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이런 소년단에 관련된 그림이 그려졌고 또 많이 그려진 특정 시기가 있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표현된 조선 소년단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회화작품 이외에도 다른 조형물 같이 그런 다른 유형의 미술 작품으로 표현이 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질의문이 짧은데 질문이 좀 너무 많이 있죠. 세 번째는 소련의 피오네르 운동과 연결된 소년단의 이미지가 의사 가족 관계를 표출하면서도 스탈린을 칭송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과 비교하여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일성이 국민 통합을 위한 아이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재미있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은 실제로 전시장에 걸리는 거 이외에 미술관이나 이런 전시장에 걸리는 거 외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런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뭔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전시장 이외에 이 그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에 선생님이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